내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그리고 갑자기 허기가 진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이게 갑자기 막 사물이 두 개로 보일 때 있잖아요. 막 겹쳐서 보이거나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갑자기 손발이 떨린다. 말이 어눌해지고 경련이 일어나. 그리고 쥐가 나고 그리고 의식을 잠깐 잃을 때도 있어. 이런 응급 상황이 다 무엇과 관련될까요? 이게 과연 어떠한 큰 병일까요? 이거는 바로 당뇨입니다. 첫 번째 제가 고혈압 말씀드렸죠. 이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질환 중 고혈압. 두 번째, 당뇨예요. 너무나 무섭죠. 제가 처음 보여드린 이 증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허기가 지고 두통이 생기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손발이 떨리고 의식을 잃게 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이게 과연 당뇨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너 중풍 온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질환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당과 관련돼 있어요. 조절이 되지 않는 이 혈당. 아, 정말 무섭죠. 우리는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지방, 살도 있지만 혈관 관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쉽게 말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세포에다 당을 넣어서 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혈관 속에 당이 너무 많아 버려. 그러니까 이 조절을 못하니까 이게 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을 앓는 환자 10명 중에 3명은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당뇨가 아니야. 그리고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요즘 상황에 코로나가 나는 코로나가 아니야. 무증상이야. 근데 검사했을 땐 코로나야. 똑같은 거예요. 증상만 없을 뿐이지 본인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활동하지 못해도 이러한 대사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게 특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되지 않는 당들이 많으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찔러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보면 혈당이 높네 낮네. 왜냐하면 혈중에 있는 당으로 제가 이제 본인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2형 당뇨라고 하는데 1형 당뇨는 웬만해서는 이제 췌장에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결핍으로 생기는 이 질환이고요. 2형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은 분비돼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세포에 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을 넣어주지 못하고 세포는 성장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고 그런데 당은 혈에 이렇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당 수치는 올라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2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젊은 당뇨랑 노인성 당뇨, 마른 당뇨. 이게 뭐 젊어서 당뇨가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마다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고 합니다. 근데 당뇨는 결국 나중에 당뇨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무섭죠. 첫 번째 젊은 당뇨라고 불리는 이 젊은 당뇨, 뭐가 문제일까요?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공복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황, 공복 상황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바로 젊은 당뇨. 그래서 공복 혈당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식후에는 밥 먹고 난 식후에는 혈당 조절은 잘 되는데 밥을 안 먹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중 5명 중 1명이 공복 혈당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많은 이제 질환인데요. 1년 안에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 혈당 장애는 당뇨병은 아니에요. 현재는. 근데 당뇨 전 단계, 전 당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당뇨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비만이랑 연관돼 있어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비만 너무나 많잖아요. 젊은 당뇨는 비만이랑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취약한 거고요. 젊은 비만의 인구가 늘어나면 공복 혈당 장애 유병률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비만이 이 당뇨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젊은 당뇨는 공복 혈당 문제, 식후 혈당은 정상. 아까 말씀드렸죠. 밥 먹고 나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난 당뇨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복 상태는 내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상에도 나타낼 수 있다.
나는 30대 이상 50대니까 젊은 당뇨는 해당 안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나이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당뇨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고 그 혈관에 붙어 있는 이 세포들이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당으로 바뀌어요.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죠. 나왔어요. 이 당을 세포가 먹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이 포도당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포도당을 분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에서는 포도당을 못 주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간이 대신해서 포도당을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간에서 포도당을 안 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간에서 포도당을 밤에는 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잠잘 때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포도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간이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신기하게 난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복 혈당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더 취약하냐면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라든지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적게 먹는 이러한 이 식습관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많이 주면서 위에는 또 부담을 적게 주며,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고혈압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식습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또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도당과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포도당을 단독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장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런데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면 장에서 당을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당 수치는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공복 혈당이 조절 안 되는 젊은 당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은 뭐래요? 저녁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스마트 구미를 챙겨 드시고 계세요. 스마트 구미가 달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조금 당이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스테비아예요. 그리고 치커리 뿌리로 되어 있는 이눌린, 이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드시고 인기가 많고 많은 이 효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당뇨 중 하나가 노인성 당뇨예요. 이 노인성 당뇨는 대부분 60세 이상 장년층에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식후 혈당 장애예요. 아까 젊은 당뇨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보면 이번에는 뭐예요? 식후, 내가 밥 먹고 당이 올라가. 이 식후 혈당 장애가 오는 게 바로 노인성 당뇨고요. 혈당 조절을 하는 췌장이 노화해버린 거예요. 젊은 당뇨는 젊은 사람들이 췌장은 정상이다 보니까 밥 먹고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니까 당 수치가 정상이야. 근데 지금 이건 노인성 당뇨는 뭐예요? 췌장이 늙었어. 늙었기 때문에 혈당,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능력이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당뇨. 췌장이 노화되면 인슐린 분비가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성 당뇨 중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췌장이었고 두 번째, 근육량 감소. 지금 강의 들으신 많은 분들 단백질 잘 챙겨 드시나요? 썬피 프로틴 플러스, 이 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는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순하게 단백질이라 해서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근육을 지켜야 돼요. 아까 고혈압 관리할 때도 우리 근육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에서 이 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혈당도 근육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혈당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공복 시에는 간이 혈당을 조절해 준다. 아까 젊은 당뇨처럼 잘 때는 공복이잖아요. 그때는 간에서 이 포도당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혈당 조절을 해주고요. 우리가 밥 먹고 난 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chen 박사님도 항상 강조하시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말랐어. 괜찮아. 나는 말랐어. 너나 걱정해. 너는 살이나 빼. 나는 말랐어. 근데
마른 사람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왜냐?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관리라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먹을 걸 2를 먹거나 2 먹을 걸 1 먹거나 이렇게 줄이는데,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이 마른 당뇨, 내장 지방형인데요. 내장 지방이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마른 당뇨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른 당뇨가 51%예요. 그리고 과다한 이제 당뇨는 49%니까 정말 마른 당뇨가 더 많죠. 그래서 마른 당뇨는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형이고요. 그리고 왜소해 보이는데 배가 불룩 나오신 분들 있죠. 다른 데는 다 말랐어. 근데 배가 좀 나왔어. 이게 바로 내장 지방형, 이 마른 당뇨예요. 그리고 지금 마른 당뇨가 아닐지라도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 배가 그래, 혹은 내 가족 배가 그래, 그러면 이 위험도를 알려야 되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은 이렇게 뭐 이렇게 대장도 있고 십이제장도 있잖아요. 지방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 특히 소장이나 대장의 겉표면에 지방 덩어리,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간이라든지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에도 내장 지방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이랑 대장, 내 배둘레가 먼저 살이 쪘잖아요. 그러면 간이라든지 췌장에 지방이 낄 확률, 그리고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둘레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리고 배둘레가 없다가 생겼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 몸이 지방산을 먼저 써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당을 먼저 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몸속에는 지방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당이 들어오면 쌓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저하되고, 왜냐면 지방산을 먼저 쓰니까 인슐린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할 확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뭐 말씀드렸죠? 고혈압. 고혈압은 뭐랑 관련돼 있다? 네, 우리가 근육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먹는 거랑 관련돼 있다. 두 번째, 당뇨. 네, 당뇨죠. 당뇨. 그래서 당뇨는 젊은 당뇨, 공복에 오는, 간이 컨트롤해주는 공복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후에 오는 노인성 당뇨가 있고, 이 노인성 당뇨는 근육에서 컨트롤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마른 당뇨. 마른 당뇨, 올챙이 배처럼 나온 이 마른 당뇨. 이렇게 해서 당뇨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3종 세트라 그러잖아요. 고혈압,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지혈이에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정말 억울해요. 폐경 이후에 여성은 고지혈 너무나 취약하다고 합니다. 내가 음식 관리도 잘했어, 생활 습관도 잘했어, 근데 고지혈이래. 너무나 억울하죠. 그 이유가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혈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 균형을 잡아줬을 때, 펄을 먹었을 때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건강에 너무나 도움되고, 뉴플러스도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성 호르몬은.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균형을 조절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고지혈 위험도 증가한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저는 먹는 걸로만 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상담을 해보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은 이제 고객층들이 이루었고 상담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호르몬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돼요. 나는 정말 억울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먹을 거 정말 했는데 내 몸이 이래.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서부터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혈관 관리는 단순하게 음식 조절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호르몬도 관련되어 있구나. 뉴플러스, 이 콩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썬피 프로틴 플러스, 이 단백질이 호르몬을 또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관련되어 있습니다.